daily life in the school's secondary children of Daesanggan. 인터넷 강의 들으러 가야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되게 문과 성향이 강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만 많이 개발을 시켜주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수학을 알려줄게를 진행하면서 이 수학 멘토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워낙 숫자를 좋아하고 수학을 즐겨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멘토가 있는가 하면 정말 수학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수학의 멘토의 자리까지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민아 선생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부류셨어요? 네, 저는 수학이 너무 싫어서 진짜요? 문과를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수학이 힘들다는 친구들이 너무 공감이 또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적에 1, 2학년 때 받아내림을 못해서 그걸 엄청 연습을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재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좀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작이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점점 벽을 느끼고 나중에는 손을 놓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솔직한 본인 얘기를 네. 거의 간증하듯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그 힘들면은 수학 공부가 하기가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피하면 수학이 재미있다.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면 성적이 쑥쑥 오른다. 오늘은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뭘 어떻게 하세요라는 것보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요것만 좀 피해가면 좋겠다는 거 알려주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멘토분을 네. 미리 만나고 왔잖아요. 먼저 다 듣고 왔는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수학 공부할 때 큰일 납니다. 하는 것만 제가 쏙쏙쏙 골라서 어머. 다 했습니다. 그랜드슬램.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수학 점수가 이 모양입니다. 근데 네. 보나마나 나도 다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멘토를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외쳐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제가 수학 공부를 계속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안 해서인데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할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상구 씨. 네. 자, 약학대를 졸업하시고 연구원 생활을 하고 계신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에게 본인 소개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약국이랑 병원에서 잠시 약을 조제하는 일을 하다가 이것보다는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진학하고 지금 제약회사에서 계량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회사에서는 그 수학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수학을 매일매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계량 신약을 개발하는 게 있어서 환자의 그 약물의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부작용이 심할 수 있고 약물의 혈중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서 이거를 잘 설계를 해서 환자가 먹는 약의 용량 그리고 그 약을 먹는 간격 등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특히 임상 실험 같은 데서는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혈중 약물 농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적분을 통해 알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에 있어서 수학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수학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진짜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이 재미가 있으세요?
솔직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오. 지금도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수학 문제를 풀고 또 때론 틀리기도 하고 그때 답안지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사님이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야,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지금도 굉장히 이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네. 행복하다 이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도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네.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솔직하시네요. 예. 솔직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네. 또 국어나 사회 이런 거는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수학은 노력한 만큼 그래도 성적이 나와주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 이제 수학과 과학에서 표준 점수로 전교 1등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야, 자기 자랑도 전교 1등급입니다. 근데 자랑할 만하니까 그죠? 조금 더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예. 사실 팩트니까요. 팩트니까, 네, 예. 팩트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수학 공부를 계속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안 해서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할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야, 굉장히 중요한 걸 찝어주셨어요. 역시 그 잘난 척 할 만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될지 우리 수학 친구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모르는 문제를 바로바로 넘어가지 않기입니다. 저는 바로바로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보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차라리 모르는 문제니까 그 시간에 다른 문제 푸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네,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이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인의 방법으로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오랜 시간을 한 문제에 쓰면은 안 되고요. 딱 10분 정도를 한 문제에 머물면서 다각도로 이 문제를 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걸 하면서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에 10분 정도를 머무르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투자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잘 모를 때는 답안지를 봐야 하겠죠. 하지만 답안지를 볼 때도 답안지를 그대로 쭉 읽어 내려가거나 그냥 베끼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답안지를 볼 때도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실히 알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답안지랑 어떻게 다른지 그 지점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수학 점수를 계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처럼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해답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건 좋은 습관인데 물어볼 때도 팁이 있습니다. 바로 성급하게 질문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예시 문제를 한번 이 씨에게 드려볼게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쪽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다른 속도로 서로 만나는데 몇 분 후에 얘네가 만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리 씨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 저 이거 7번 문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께 물어볼 때도 정확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전달을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요. 질문을 좀 더 명확히 선생님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 혹은 내가 미지수를 어떤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본인이 했던 그 사고의 내용을 선생님에게 전달하면서 질문을 해야 선생님이 정확히 이것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 혹은 이렇게 할 때는 미지수를 이렇게 설정해라 하면서 정확히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이거는 너가 배웠던 방정식으로 푸는 되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사고의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틀린 부분도 다 공유를 선생님과 해야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고 그래야 이 문제가 본인 것으로 이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풀 수가 있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또 피해야 될 게 있나요? 또 이제 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 절대로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를 계속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들 이제 처음에 수학 공부를 하려면은 어려운 문제집을 여러 개 사고 그것을 막 풀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처음 부분만 풀고 나머지 문제집은 그냥 하얀 상태로 남겨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맞춰 나가면서 자신감을 키우면서 아 내가 이 문제를 소화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본인에 맞는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수학적 사고력을 자신감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만 듣고 실천만 해도 굉장히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수학 친구들한테 요거 하나만은 내가 꼭 알려주고 가야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을 많이 또 과외를 하고 하면서 가르쳐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수학이 어디에 쓰이냐. 뭐 물론 이제 돈 계산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쓰이지만 다른 미분 적분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갈 진로에는 쓰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저는 그 문제집 위에서 미리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다각도로 접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더라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다학 친구들이 수학이 필요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되게 필요하고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아주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방법만 알려줬는데 오늘은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더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마 우리 수다학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곤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리시 뿐이겠어요. 저도 정말 그 예상했던 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하고 했었네요. 뭐 풀어보고 바로 답안지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풀어도 안 보고 답안지를 봤어요. 이게 베껴서 답만 적었어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찔리네요. 그러니까 뭐 절대 하지 말아라. 네. 이런 게 굉장히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재테크 책 중에서도 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책도 인기가 있었지만 네. 난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이런 그렇죠. 책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알려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절대 수학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기억하시면 수학 점수가 쑥쑥쑥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괜히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어려운 책만 사서 들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멘토의 이야기? 무작정 질문하지 말고 네. 구체적으로 질문하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씨처럼 그냥 무조건 네. 7번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뭐 도대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전체를 당황하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뭘 설명해줘야 될지. 선생님이 많이 답답하셨었나 그쵸. 봐요. 지금 그런 아이들 때문에.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예. 아니면 얘가 뭐 공식 적용을 못하는 건지 진짜 어디부터 그렇네요.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몇 번 몰라요 하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면 좋아요. 어딜 모르냐, 네. 어떤 부분을 모르냐. 어머니가 역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도 들통나지 않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잘 피해가야겠네요. 사실 이렇게 공부법과 더불어 자신의 어떤 전공 얘기에 수학이 쓰이는 얘기가 저는 사실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농도를 맞추어서 농도가 너무 약하면 약효가 없을 것이고 또 농도가 너무 짙으면 또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를 찾고 뭐 구간을 구하고 뭐 이런 식의 저는 딱 느껴봤을 때 저게 바로 수학을
실전으로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멘토들이 이렇게 수학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또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이 진짜로 수학이 쓰이네. 뭐 수학을 왜 배우지? 이런 질문들이 네. 좀 줄어들고 아마 수학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더욱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수학 꿀팁 더 열심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